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이 언어와 매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고, 과제도 굉장히 잘 올려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내준 과제의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56쪽에 기초 다지기 부분에 빈칸을 채우는 활동이 있었죠.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음 하면 이 하니까 혀가 끝이 앞이 올라가죠.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설 모음이고, 혀의 높낮이는 혀와 입천장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고모음이고, 입술이 펴지기 때문에 평순 모음입니다. 아 하면 혀가 앞쪽은 아래로 떨어지고 오히려 뒤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죠. 그래서 후설 모음이고 입술 모양은 펴지기 때문에 평순 모음. 하면 혀에 하는 순간 이것은 사실은 단모음이지만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이 소리를 왜 라는 소리를 단모음으로 잘 내지 못합니다.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으는 이런 이가 이렇게 안에 있으면 대부분이 전설모음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설모음이고 혀의 높낮이는 중간 정도여서 중모음이고 입술이 동그랗기 때문에 원순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기초다지기 2번 활동으로 바로 가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또 잘 해냈겠죠? 네. 자, 먼저 비음입니다. 비음은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였죠? 네. 센 입천장 소리는 어디 부분을 만나서 혀의 앞부분이 센 입천장에 닿거나 스치면서 나는 소리고요. 마찰은요? 마찰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비음의 종류가 무엇이 있었죠? 미음, 니은, 이응이 있었죠? 네. 그리고 센 입천장 소리는 지읒과 지읒 계열, 치읒. 마찰음은 숏 계열과 히읗 소리가 있었습니다. 정답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 잘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 내준 과제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 수행을 했는데 미처 아직 올리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네. 얼른 속히 올려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은 5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57쪽으로 갈 건데요. 네. 우리 먼저 책을 같이 내용에 보기에 앞서서 같이 잠깐 선생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부모님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모두 동일하게 나오나요? 네,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와 여러분 친구를 대할 때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친구를 대할 때는 친한 친구를 대할 때는 진짜 거리낌이 없고 말과 행동을 편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선생님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네, 학교 선생님이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예의를 갖추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의 행동이나 그 말들이 친구와는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친구한테 쉽게 했던 말들도 선생님 앞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죠. 자,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행동과 말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문의 개념을 배우고 모음과 자음을 배웠는데 이 의문도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발음이 변하게 돼요. 의문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변화하듯이
음운도 그래요. 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밑줄 쳐볼게요. 음운의 변동에 동그라미 하고 음운이 조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현상. 자, 이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의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 앞 강좌에 올려져 있는 거 알고 있죠? 그거 같이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이 같이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체를 보세요. 교체 여러분이 동그라미 해주겠습니다. 자, 교체. 자,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시합 보면 선수 교체 알죠? 그러면은 김 선수 들어가고 이 선수 나오고 황 선수 들어가고 박 선수 나오는 게 교체예요. 아예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교체 현상이 있다는 건데 첫 번째로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먼저 우리가 밑줄 먼저 쳐볼게요. 밑줄을 치면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읍, 이응 중 하나로 소리나는 현상.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배우고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아예 잊어버린 학생,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 다양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되감기 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음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음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음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음절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한번 각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한번 떠올려 봤나요? 말도 해봤나요? 선생님 말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어렴풋이 떠올리는 것과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대충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말로 할 수 있어야, 글로 옮길 수 있어야,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꺼낼 수 없다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음절이 뭐죠? 자, 음절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 적도록 하세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음절을 하고 여러분이 적어주세요. 음절이란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 한 번 더 부를게요.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 네, 이게 바로 음절입니다. 소리의 덩어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음운은 뭐였어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소리였죠? 네, 뜻을 지닌 게 아니라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가 음운이었어요. 기역과 니은, 이런 소리, 아와 야, 이런 소리들. 근데 이 음운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어요. 예. 자, 여러분 한번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소리란 단어 알죠? 소리. 야, 소리가 난다. 소리란 단어를 한번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현상 한쪽 구석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소리 하면 여러분 이 소리란 단어를 발음할 때 음절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음절은 덩어리라고 했거든요. 네. 소리 하는 순간 우리는 음절이 사실 두 개인 거예요. 뭐예요? 소라는 음절과 리라는 음절. 자, 덩어리가 소하고 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양이란 단어도 한번 구석에 한번 적어보세요. 광양. 네, 광양이라고 적으면 광양. 네,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광양이죠. 광양은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일까요? 네, 잘했어요. 음절이 2개예요. 뭐예요? 광과 양. 광, 양 이렇게 2개의 음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음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PPT 1쪽부터 보겠습니다. PPT 1쪽을 보면 네, 상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네, 이 상이라는 단어는 발음을 할 때 가장 먼저 소리나는 게 무엇일까요? 소리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음운일까요? 네, 시옷이죠. 음절에서 이 상이라는 말을 덩어리가 한 덩어리죠. 그래서 음절이에요. 한 음절인데 상인데 이 음절에서 가장 먼저 처음엔 소리 난다고 해서 초성이라고 합니다. 이 초자가 처음 초 소리 성자예요. 처음 초 소리 성자. 그 다음에 나는 소리는 이 모음 아가 되겠죠. 음절의 가운데에서 나는 소리가 중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운데서 소리 나니까요. 자, 음절의 마지막에서 나는 소리는 이응이고요. 상 하면서 이응이고 종성이라고 불러요. 종자가 끝종자 소리성자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자까지 알려주는 이유는 그냥 의미를 모르고 외우는 공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의미를 알면 개념이 이해가 되고 개념을 이해하면 실제 사례 또는 적용 같은 것이 훨씬 쉬워지고 비교나 구분이 잘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PPT 이쪽을 이제 볼게요. 이쪽을 보면 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 한 음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에 이응이 쓰여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 나지 않는다고 종성에 있는 이응만 자음체기표의 이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했거든요. 바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아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질문을 했고 방금 앞에서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알겠지만 여기 쓰여 있으니까 소리 날 것 같은데 나지 않아요. 자, 이응은 종성에 있을 때만 끝자리 이렇게 음절의 끝부분에 있을 때만 소리가 나는데요. 어떻게 나는지 안 나는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응이 쓰인 아와 이응이 없는 아를 각각 소리 내보세요. 그냥 모음 아만 소리 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 이응이 쓰여진 이 아를 소리 내보세요. 네. 여러분 소리에 차이가 있습니까? 구별이 안 되죠? 소리가 같아요. 이 사례를 보면 이응이 초성 위치에 쓰이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쓰인 아는 사실 음운이 모음뿐이고 이 아가 한 음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죠. 초성 구분이 없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종성도 없는 단어다. 이 단어는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 한 음운이고 이 그냥 모음만 있는 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혹시 이해가 조금 잘 되지 않는 학생은 잠깐 멈춰서 다시 돌려서 들어본다든지 한 번 듣고 다시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이제 3쪽을 볼게요. PPT 3쪽을 보면 선생님이 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옹을 가져왔어요. 옹이란 단어, 옹이라는 글자. 자, 여기는 보면은 옹이에요. 네, 여긴 지금 초성은 없고 모음 오가 있고 그 다음에 종성은 있어요. 종성에 있는 이응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려면 그냥 오랑 비교해 보세요. 오는 뭐예요? 오라고 모음 오만 있을 경우에 오라고 소리 내죠. 근데 오에다가 이응이 붙으면 옹이라고 발음하죠. 오와 옹은 분명히 다른 소리죠.
자, 그런데 여기 이응이 있는 오와 이응이 없는 오를 각각 소리내 보세요. 이응이 있는 오 선생님이 발음해 볼게요. 오. 이응이 없는 오 발음해 볼게요. 오. 네, 소리가 같죠? 그래서 여기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고 종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초성 위치에 이응이 소리가 나지 않는데 쓰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즉 세종대왕님이 그 한글을 만드실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세종대왕님이 글을 만드실 때, 한글을 만드실 때, 그 한자, 그러니까 삼성 체계를 갖춰서 쑥 글자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모양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모양의 조화와 안정감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음이 먼저 등장할 경우에는, 말 속에서 모음이 먼저 등장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응을 그냥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 모양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함이지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음절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절 끝소리라는 것은, 음절 끝소리는 바로 종성을 말하는 거예요. 종성이 음절 끝소리,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다시 보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 하나로 소리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음절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 자, 아까 종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종성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은, 그리고 종성 위치에는 자음밖에 못 와요. 모음은 종성 위치에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와 앙을 비교해 보세요. 아 하면 끝나죠. 모음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종성 위치는 아니고 중성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종성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은 음우는 자음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을 이해하기 앞서서 이것은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 즉 종성 위치에 소리 날 수 있는 자음은 이것 7개밖에 없어요. 종성 위치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자음들이 오게 되면은 이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주겠습니다. 이 문장, 음절 끝소리 현상의 전제는 무엇이냐? 음절 끝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이 된다. 음절 끝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이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것도 이렇게 초성만 따서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가느다란 물방울. 근데 여러분 이렇게 편의적으로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마지막 물방울 할 때 그 이응자는 사실 소리가 나지 않는 초성 위치에 있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음절 끝소리 위치 교체 현상을 교과서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먼저 박이 박으로 변했죠. 자, 쌍기역이 종성 위치에 왔는데 쌍기역 발음이 나지 않고 기역으로 바뀌었죠. 자, 만약 쌍기역 소리 그대로 발음 났다면 여러분 쌍기역 소리가 어때요? 까마귀, 꽃기호 할 때 그 까마귀 할 때 할 때 그 소리들이 쌍기역이 나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만약에 그대로 음절 종성 위치에서 실현되려면 우리 소리에 그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측해보면 막 이렇게 소리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소리 난다면 독일어처럼 막 그런 소리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기역은 기역으로밖에 소리 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호박이란 단어 호박이요. 호박할 때 박자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호박하면 이 박 소리와 바깥 아니 아니라 박 할 때 박 이 소리 전혀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쌍기역이 기역으로 변했기 때문에 교체된 것이죠. 자, 이제 동력도 마찬가지예요. 동력 할 때 동력, 역자가 키읔자인데 기역이 됐어요. 원래 키읔 소리는 뭐 카메라, 어이쿠 할 때 그 크자죠. 그러면은 바크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소리 나지 않죠? 동력 하죠. 그래서 키읔이 기역으로 바뀐 거예요. 나머지 사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예시로 하나만 적어주세요. 받침이 시옷인 쉿을 한번 적어보세요. 쉿. 네, 이런 글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쉿따르다 할 때 뭐 이렇게 적었죠. 그 다음에 물건을 씻다 할 때 쉿을 한번 적어보세요. 물건을 씻다. 네, 그럼 이것도 쉿이죠. 자, 쉿. 네, 발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전혀 구분이 안 되죠. 쉿 똑같아요. 이때 발음 나는 이 소리가 다 받침에서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옷이 디귿 소리가 나고요. 낮이 디귿 소리가 나고요. 꽃이 디귿 소리가 나고 끝 할 때도 디귿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다 같은 원리입니다. 지읒은 디귿으로, 치읒은 디귿으로, 티읒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자 PPT 여러분 6쪽을 볼게요. PPT 6쪽을 보면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제가 자음 체크표 선생님이 음절 그 모음표와 자음 체크표 선생님 외우라는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외우면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원소 기호표를 외워야 여러분이 과학 공부가 되는 것처럼 물리가 아니라 화학인가요? 네, 그쪽 공부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 네,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소 기호표 외우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피읍 피읍은 비읍을 바뀌고 여기 시옷과 쌍시옷, 티읕은 다 디귿으로 바뀌고요. 지읒, 치읒, 찌읒 이런 것도 다 여기 디귿으로 바뀌고 히읗도 디귿으로 바뀝니다. 디귿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쌍기역과 키역은 기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면 같은 음절 위치에 있는 예사소리, 파열음 예사소리로 다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물론 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쪽은 이쪽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피읍은 비읍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과제 1번 나갑니다. 과제 1번은 뭐냐면 여기 피읍은 비읍으로 바뀐다. 여기 PPT 7조 7번 슬라이드요. 요것을 여러분 책에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 여백에 여러분이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 1번 나갑니다. 적으세요. 종성 위치에 있는 종성 위치 피읍, 티읕, 시읒, 쌍시옷, 지읒, 치읒, 키읒, 쌍기역에서
기역, 디귿, 비귿, 비읍으로 바뀌는 단어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적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 그 사례, 티읕이, 시옷이, 쌍시옷, 지읒, 치읒 이 단어들이 이것들이 종성 위치에 와서 디귿으로 바뀐 단어들을 여러분이 각각 찾아서 다 하나씩 각각 구별해서 여러분이 구별해서 찾아서 여러분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적는 곳은 57쪽 10줄 10번째 줄 있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 아랫부분 여백에 여러분이 교과서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교과서 좀 더러워지지 않을까요? 하는데 사진을 한 번에 여러분 찍는 게 나았기 때문에 교과서 10쪽 여백에 여러분이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알아봤는데 벌써 25분이에요. 제가 지금 된소리 대기를 우리가 가긴 가야 되니까 여러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를 볼 건데요. 된소리 대기는 괄호 안에 경음화라고 적혀 있죠. 자, 현대국어에서 자음 중에 된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비읍, 쌍지읒 총 5개예요. 여러분 자음 체계표 56조 자음 체계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된소리를 한자로 경음이라 그래요. 된소리, 즉 경음이라는 것은 단단한 소리, 굳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조금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된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이 총 5개인데 된소리 대기란 무엇일까요? 자, 쉽게 말하면 된소리 대기라는 것은 된소리가 아닌 자음이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모음이 된소리가 되진 않습니다. 된소리는 자음에만 있기 때문에 자음에서 자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데 된소리가 아닌 자음이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된소리 대기인데 언제 된소리 대기가 실현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조건인데 된소리 대기 조건인데요.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다 밑줄을 칠 거예요. 된소리 대기 그 설명된 부분에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된소리 대기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줄을 쳐가면서 여러분이 할 거예요. 자. 네. 자, 된소리 대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에 발생하는 조건을 4가지 여러분 밑줄을 칠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붙여가면서 여러분이 따라오면 좋겠어요. 네. 된소리 대기 1번 사례입니다. 1번. 파열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2번. 용언의 어감 말, 비음, 미음 뒤에서 자, 이게 된소리 대기 발생 조건 2번째이고요. 두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동그라미 2번 쳤죠. 그 다음에 3번.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 4번. 한자어 내 리을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설명이 선생님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설명하기 전에 예시에도 1번, 2번, 3번, 4번을 붙일게요. 자, 국밥은 1번 예시입니다. 신고는 2번 예시예요. 할 줄은 3번 예시고요. 발달은 4번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된소리 대기 원리를 이제부터 알아볼게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국밥. 자, 국밥이라고 하면 국밥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국밥은 음절이 몇 개예요? 네, 음절이 2개죠. 국과 밥. 자, 국의 음절의 끝소리는 뭐예요? 예, 기역이죠.
기억은 자음 체계표에 의하면 좋은 방법에 의해서 무슨 음으로 분류가 됩니까? 네, 여러분 선생님께 질문하는데 대답 바로 못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아직 덜 외웠으니까요. 예, 기억은 자음 체계표를 보면 파열음이에요. 자, 기억은 파열음이고 그 다음에 비읍은 무슨 소리죠? 비음은 여러분 그 파열음 중에서도 무슨 소리? 예사 소리예요. 자, 여러분 1번 조건을 보세요. 파열음 뒤에서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국밥, 적을 때는 국밥이에요. 그런데 발음하면 국밥이 돼요. 자, 1번 바로 예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겠죠? 국밥. 네. 여러분, 파열음 뒤에서 예사 소리가 올 때 그 비읍이 쌍비읍이 되는 것, 또는 뭐 시옷이 쌍시옷이 되는 것, 지읒이 쌍지읒이 되는 것, 이거 100%예요. 100%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어는요, 예외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우리 국어는 막 예외적인 것이 많으니까 좀 혼란스러워 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게 없어요. 이 파열음 1번 조건은요, 무조건 예외 없이 100%예요. 파열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오면은 그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뀌는 것이 100%예요. 이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선생님 예시를 볼게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국밥 옆에다가 숟가락 한번 적어요. 숟가락. 네. 숟가락이라고 여러분 적었나요? 네. 그러면 숟가락 적을 때는 숟가락이에요. 그런데 자, 디귿은 좋은 방법에 의하면 무슨 소리? 파열음이에요. 기억은요? 기억도 파열음 중에 예사소리예요. 짜잔, 1번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발음하면 뭐가 돼요? 숟가락이죠, 숟가락. 네, 100% 된소리 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번의 예시 2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2번 원리로 가보죠. 2번은 용언의 어감 말, 비음, 니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용언이란 말이 나오고 어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백혜진 선생님 수업에서 단어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용언이나 어간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알아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 선생님이 개념만 지금 그 PPT에 지금 올려놨어요. 자, 모르는 학생들은 우리 재빨리 확인하도록 합시다. 네, 용언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말해요. 활용할 수 있는 단어. 자,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입니다. 그런데 이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다라는 단어 있죠? 이 가다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영어의 go의 의미와 같잖아요. 그런데 가다라는 말은 우리가 문장에서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 가니? 가면? 가서? 가라? 가고? 가면서. 자,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가다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유지가 되는데 모양은 계속 바뀌죠. 왜냐면 가니? 가면? 가면서 가라? 하면은 뒤에가 계속 바뀌죠. 글자가. 가는 유지되고 있는데 모양이 뒤쪽은 계속 바뀌잖아요. 자, 이렇게 단어의 의미는 뜻을 유지하는데 그 뒷부분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마 백희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단어가 이렇게 모양이 막 바뀌면서 단어의 뜻을 유지하는데 모양이 뒷부분이 바뀌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선 적어놓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 적어놓고 나중 다시 설명을 듣거나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예시를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예시를 보면
신고라는 말이 보이죠? 신고. 신발을 신고 어디 가나 보죠? 자, 적을 때는 신고라고 적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신고라고 발음 안 하죠? 신발 신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신고가 돼요. 신고. 자, 단어의 기본형은 신자예요. 기본형이란 무엇이냐면 그 단어가 사전에 실릴 때 그 실리는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고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신다라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자, 신다라는 단어의 어간이 뭘까요? 네. 자, 여러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신이겠죠. 신다, 신고, 신으면 신자, 신어서 신을 거야. 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신이죠. 바뀌는 부분은 그 뒷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신은 어간은 신이고 고가 엄이죠. 자, 여러분 여기 봐볼게요. 여기 슬라이드 10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신다, 신고, 신발을 신다가 넘어지다. 여기 보면은 적을 때는 다가인데 발음할 땐 따고 따가가 되죠. 예, 된소리 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언 어간이 신이죠. 신의 어간의 마지막 소리가 끝소리가 니은이죠. 그 다음에 디귿이니까 예사소리가 왔죠. 이러한 경우에 이 디귿이 쌍디귿이 되는 현상, 된소리 되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심자를 한번 더 볼게요. 니은이나 미음이라고 했는데 교과서 예시에 니은만 나와 있으니까 어간 끝소리가 니은만 제시되어 있어서 미음도 제시된 거 보겠습니다. 심다, 나무를 심다라는 단어 떠오르죠. 심다라고 적지만 심다가 됐죠. 심고가 됐고요.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자. 네, 마찬가지로 지읒도 예사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소리가 되었죠. 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동그라미 2번 원리와 예시까지 지금 설명을 마쳤습니다. 동그라미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된소리 대기 다 마치고 싶었는데 3번은 설명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제 2번 나갑니다. 네, 된소리 대기 1번 동그라미 1번과 1번 원리와 된소리 대기 2번 예시를 여기 국밥과 신고 말고 여러분 예시를 하나씩 더 찾아서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 예시와 2번 예시를 교과서에 있는 예시 말고 선생님이 들어준 예시 말고 다른 예시를 찾아서 여기 각각 국밥과 신고 아래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7쪽 윗부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대기 부분의 필기한 부분을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